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FOMC 전망해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국 경기 전망 그리고 수혜주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FOMC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99% 동결을 전망한다고 해서 사실 뭐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내일 예정된 9월 FOMC 회의에서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춰주는 점도표 공개일 것 같고요. 23년과 24년의 점도표 수정 여부가 무엇보다 이제 금리 방향성이 있어서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점도표 저희가 이제 6월 기준으로 보시면요. 아직 연내에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점도표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준의 2023년 기준금리 중앙값은 5.6%, 24년 중앙값은 4.6%입니다. 현재 이제 상단이 5.5%이기 때문에 추가 한 차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연준의 점도표가 저는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을 이제 높여주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높아지고 있는 유가 레벨 자체가 연준에게 결정에 있어서 과거 대비해서 좀 낮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유가 레벨에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 긴축 초기 사이클과 달리 이제 높아진 이자 비용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고갈되는 초과 저축분에 있어서 연말로 들어가서는 점차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8월달 소매 판매가 이러한 맥락으로 조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명목 소매 판매는 사실 휘발유 가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에너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MON 기준으로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목과 사실 핵심 소매 판매 괴리치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소비가 점차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이 굳이 이제 무리한 긴축 가능성을 내포하는 스탠스를 이제 내비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금리 상방 압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향후 FOMC 회의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긴축이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과연 연준은 어떤 뉘앙스로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할지 점도표와 함께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100가 거의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유가 레벨에서는 연준이 굳이 무리한 긴축을 할 가능성은 크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 시장이 보다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지금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느냐 마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충격이 그렇게까지 크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이 현재 유가 레벨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소비할 돈이 줄어들게 되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미국인들에게 지금 와닿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쉬고 있는 노동력들의 일자리를 복귀시키는 또 요인으로 역설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발표된 이제 8월달 고용지표가 이 같은 흐름을 반영을 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10월달 초에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에서도 뭐 이 같은 결과, 즉 이제 얘기하자면 경제활동 인원수가 증가를 하는 가운데서 임금 둔화가 관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조금 리스크로 두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11월 달에 추가 긴축 가능성인데, 11월 달에 연준의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한 단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뭐 이머징 국가들도 사실 원유 가격을 수입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지금 높아지는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자면요, 과거 이제 초기 긴축 사이클과 달리 이제 원유 가격이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연말로 가서는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거다 당장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방 압력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오히려 유가가 역설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중국 수요 회복을 이제 WTI가 시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공급단에서만 문제가 생겨서 올라가는 유가는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요즘에는 지배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중국의 수요단에 호조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중국과 반도체를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그 배경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실물 경제 지표 회복이 조금 더딘 상황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8월 달부터 보자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본격적으로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8월 달 중국의 핵심 소매치품 뭐 판매라든지 관련된 지표들도 일제히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세적인 방향성 확인은 필요는 하겠지만요. 중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또 물가가 낮은 국가다 보니까요. 부담에 대해서 이 경기 회복력과 정책 기대감이 여타 국가 대비 좀 잔존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내부적인 수요 회복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달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출을 보자면 작년이 이제 이 맘때가 가장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얻어서라도 수출 증가율의 절대적인 이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패시브 수급적이나 내지는 반도체 업황 측면에서도 보자면 액티브 자금이 이제 외국인들이 어디를 이제 향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주가 부담이었고, 향후의 가격과 이제 Q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회복이 이제 두드러지는 업종 쪽에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이제 저희가 CPI와 PPI가 굉장히 많이 꺾였던 구간이 한 총 3차례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PPI 반등과 더불어서 제조업 PMI가 서비스업보다 조금 회복력이 좀 두드러지는 구간 내에서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익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익 개선 대비해서 금리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노이즈의 반도체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사실 9월 초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강도 측면에서 주가가 안 올라갔다라고 저희가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연말로 들어서는 사실 주가도 매크로 리스크 변수가 옅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나리오대로만 된다면 매크로에서 좀 악재성 재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철강, 화학 이쪽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쪽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랑 조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을 좀 꼽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는 소비 테마 업종도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저희가 중국 관련된 테마로 이제 눌려있는 또 다른 이제 테마가 말씀해 주셨듯이 인프라 관련 업종입니다. 산업 활동이 잘 나왔었거든요. 8월 달에. 만약에 이제 이게 추서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된 테마로 이제 상사라든지 운송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9월 달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달에 발표되는 중국 부양책 같은 경우를 보자면 부동산이라든지 철강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해주는 그 정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WTI도 올라오고 있지만 원자재 물동량 관련된 지표들도 반등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제 제가 석유 수입량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수입량도 같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관련 업종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원자재 물동량 지수 중에 BDI 지수를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BDI는 9월 초 저점 대비 30%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저희가 이제 운송 관련된 이제 주가를 보자면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까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제 업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인프라 수혜주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상사업종, 운송업종도 봤는데 BDI 저점 대비해서 30% 어느새 좀 올라 있었네요. 주가는 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